앞으로 우리가 K원전, 네. K방산 네. 이런 비즈니스 산업도 이런 역사 문화 속에서 같이 자연스럽게 하려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화산업, 관광산업 이게 다 어떻게 보면 법고 창신, 역사 속에서 예. 찾아내는 게 오히려 잘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작년이었죠. 우리가 KTX를 네. 우즈벡에 수출했죠. 그래서 네. 제가 했거든요. 우리가 10년 전에 말한 네. 문화, 역사로 연결하는 게 우연이 아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서로의 어떤 관계를 의미를 되찾고 또 뭐 비즈니스로 연결하고 서로가 또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의 어떤 국제사회에서 경제적으로 나아갈 방향이다. 예. 어떻게 보면 역사 속에 답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네요. 게다가 이런 100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 역사의 가장 중심 메시지가 자유로운 교역, 이 교역을 통해서 동아시아의 그리고 아시아 전체의 공동의 번영을 추구했던 그 중심지 역할을 했던 경주. 역시 경제학 전공을 하셔서 아주 경제학적으로 잘 전문적으로 잘 풀어 사실이니까요. 잘 풀어 헤치네요. 하여튼 우리야 저희들 뭐 인문 저는 뭐 인문 문화에 관심 많지만 그런 것들이 문화 경제학처럼 다 그럼요. 연결되는 거다 네. 이렇게 보시면 바로 그런 상징적인 곳에서 중국의 국가 수반인 시진핑이 곧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밌는 거는 내년에 에이펙이 중국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와야 돼요. 무조건 와서 이제 네. 인수한다. 우리 원래 작년에 대통령께서 페루 다녀오셨거든요. 네. 그래서 100% 온다고 돼 있고 네. 사실은 지금 경주의 21개국 정상들이 호텔 어디 주무시나 네. 막 이렇게 네. 많이 이제 어디 잘까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가지는데 뭐 대부분 호텔께서는 시진핑이 그게 제일 중요해요. 어디에 자기들이 유치하는 게 앞으로 관광 산업에 제일 핫하다.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저희들은 사실은 이거 보시면 79년도에 네. 79년도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그 돈을 빌려서 컨벤션 산업을 할 수 있는 육부촌을 짓습니다. 예. 아마 보문단지 와 보시면 저희들이 우리가 거기서 일부 근무하고 있는데 예. 아주 한옥으로 예. 최고 아름답게 지은 예. 건물이 있는데 그게 육부촌입니다. 예, 아마 여기 이미지로 나가고 있을 겁니다. 육포촌. 예. 그 건물이 제가 놀란 게 왜 육부촌 이름을 79년도 준공하면서 그때 파타라고요. 아시아 태평양 관광총회 워크숍을 했거든요. 처음으로 오픈하면서 네. 그걸 하면 국제회의를 했다고. 네. 근데 왜 육부촌이라 이름을 붙였겠냐. 왜 그럴까요? 육부촌이 신라의 6개 성씨가 모여 회의를 했잖아요. 신라에. 예. 육부촌. 예. 그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여러 나라 와서 회의를 한다 해서 육부촌 이름을 그런 철학적인 우리 선배들은 그런 다 담았네. 엄청나죠. 그래서 육부촌이 대한민국 마이스 산업의 시초다. 왜냐? 그러니까 민간에서 호텔에서 서울에 마이스를 했지만 정부가 의도적으로 투자해서 처음으로 국제회의를 유치해서 했는 게 네. 79년도 처음에 했고 우표도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예.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79년도 파타 총회는 서울하고 워크숍을 했거든요. 예. 한 번도 안 했는데 내년에 유치하려고 합니다. 아, 내년에 한 번 더. 아니, 그러니까 그 중간에 했는데. 경주에서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 4월 21일부터 23일 이스탄불에서 네. 제가 직접 가서 PPT도 하고 이야. 유치를 했는데 내년에 아마 5월에 네. 파타 아시아 태평양 관광총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네. 정부하고 협의도 하고 있고. 근데 재미있죠. 올해 10월 30일, 11일 날 21개 정상들이 와서 호텔에 묵는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시진핑이 묵었던 방이 있죠. 예. 그러면 그 방을 그대로 국기를 걸어놓고 네. 관광객들이 그렇네. 그 다음 5월이죠. 그러면 와서 전부 사진 찍고 그렇네요. 그게 관광 비즈니스. 테마죠. 그렇죠. 비즈니스 마케팅. 비즈니스 마케팅. 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경주 보문단지 오시면 전에 이런 무해 수유를 이런 국제회의를 유치를 통해서 외화를 벌이려는 절실했던 어떤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이어가기 위해서 경주를 천년 고도 문화 콘텐츠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국제 회의 도시의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정부하고 네. 저희들이 건의드리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예, 뭔가요? 우리 강화문 앞에 네. 뭐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 있죠. 있죠. 역사박물관 분관으로 관광만 특화된 대한민국 관광역사관을 바로 이 장소에 이야. 짓고 우리 건물을 활용하는 방법을 지금 정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대한민국 역사가 여러 있지만 산업의 역사도 있고 네. 관광의 역사도 있고 예. 그 관광의 역사도 산업은 개념 첫 곳이 바로 이곳이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한민국 관광역사관을 분관을 짓는 걸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그런 나라에서도 야 대한민국이 아무도 없을 때 정말로 돈 없이 돈을 빌려서 네. 관광 산업을 키우자는 의지와 어떤 그런 인재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우리 경북 도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신라문화 콘텐츠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네. 가능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우리부터 좀 이해하고 그러고 나가죠. 나가면 좋겠다 이런 그렇죠. 생각 가지고 추진을 정부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진핑 주석을 비롯해서 트럼프 등 정말 각국의 국가 수반이 동시에 오는 큰 행사인데 엄청 바쁘실 것 같아요. 우리 지사님이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네. 삼국 통일 이후에 천년만 제일 큰 행사다. 그렇죠. 삼국 통일. 맞죠. 아니 경주의 땅은 그 서라벌 땅에는 그만큼 해외 정상들이 오는 게 앞으로도 제 당대에는 못 보지 싶어요. 왜냐하면 서울이나 다른 도시 개최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우리가 20년 전에 부산, 이제 네. 경주, 그다음 뭐 제주나 뭐 인천 네. 이런 또 20년 후에 유치한다 하더라도 네. 하기 때문에 경주에는 다시 개최되기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네. 우리가 만발의 준비를 함께 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친절, 청결 뭐 아니면 뭐 국제적인 어떤 그런 캠페인 네. 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야간 경관 네. 와서 밤에 신라의 밤에 달밤 예뻐야 되죠. 뭐 그런 것들도 지금 투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벚꽃 시즌 오시지 말고 우리 경주에 많이 놀려서 가지고 보문단지 관광의 역사, 그다음 신라의 어떤 다양한 이런 네. 콘텐츠 요소를 좀 공부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많이 우리 경상북도에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네. 만약에 시진핑 주석이 묵었던 호텔이 여기고 여기가 그 방이래 그러면 가격이 뛸 수 있으니까 그 전에 한번 구경 갔다 오는 것도 싸게 갔다 오는 거 아닌가요? 혹시 네. 오시면 코모도 호텔이 있습니다. 코모도 호텔이요. 예. 코모도 호텔이 사실 이 당시 보문단지 호텔을 할 때 그 네. 구조선 호텔이거든요. 예. 제일 먼저 지은 호텔이 이제 옛날 구조선 호텔, 지금 현재 남아있는 코모도 호텔, 뭐 코롱 호텔, 이게 최고된 호텔인데 그게 보면 9층인데 제일 꼭대기 왼쪽에 가면 9층의 제일 꼭대기 여기 왼쪽. 왼쪽에 가면 옛날엔 1114호라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1114호. 9층인데도. 네. 뭐 왜 하여튼 그렇죠? 박정희 9층인데? 대통령 생일이 11월 14일이기 때문에. 11월 14일 그래서 그래서 1114호. 프레지던트 박슈토홀이 있습니다. 아 프레젠터 박. 그래서 그거 가보시면 옛날 와서 진두지휘했던 그 봉황 네. 청와대 마크 3개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를 경상북도 산업유산으로 지정해 놨는데 네. 앞으로 외국 사람들 와서 거기서 이 봉훈의 어떤 그런 구상, 설계를 네. 다 했던 그런 역사적 현장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아. 그래서 저희들은 육부촌 건물하고 또 어떤 그런 건물하고 일대를 한국관광일본로 도로명도 새로 부여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뭐 역사를 잊은 민족의 미래가 없다 했듯이 저는 뭐 팩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박정희 대통령께서 관광산업을 처음으로 만들기 때문에 네. 그런 역사도 뭐 저는 뭐 정치적인 건 없습니다. 관광산업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볼 때 관광 역사는 그래도 박정희 정부 시절에 의도적으로 많이 정책적으로 쭉 키웠고 앞으로도 우리 박정호 우리 박사님 말씀했듯이 지금의 뭐 인바운드, 아웃바운드가 이렇게 격차가 있지만 네. 앞으로 다양한 그 지방 정부의 관광 산업을 좀 키워서 네. 뭐 예를 들면 남도 같은 경우에는 남도와 경남 섬이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그런 섬 문화를 좀 규제 좀 풀어가지고 뭐 제가 그런 이야기합니다. 섬 하나 아름다운 숙소 한 개만 있고 해가지고 좀 이렇게 나만의 1년 네. 살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야지 대한민국 관광의 경쟁력이 있다 이런 생각하고요. 우리 경상북도 미래가 있습니다. 뭔가요? 울릉공항이 곧 개항합니다. 아 그렇네요. 그럼 김포에서 바로 울릉도 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울릉 독도까지. 올해가 강복 80주년입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울릉 독도 동해안 유일한 섬, 대한민국 해가 제일 먼저 뜨는 독도 연계해서 뭐 이렇게 하죠. 서울에 있다가 바로 김포에서 와서 울릉 가는 거죠. 그죠 가가지고 다시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곧 열리고 하기 때문에 네. 저는 신라천년의 헤리티지의 다양한 문화 요소하고 포항에도 지금 포항 컨벤션을 지금 착공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포항의 과학적, 산업적, 네. 뭐 다양한 그 해양 동해안 해안선이 제일 깁니다. 그거하고 네. 울릉의 섬문화 이런 것들 연계한 그런 관광의 새로운 거점이 되고요. 저희는 장기적으로 거기에 UNWT, 네. UN 뭐 세계 관광총회도 유치할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울릉공항 개항과 포항의 컨벤션 중공항 연계해서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지방 정부도 관광 서비스 산업을 좀 더 새로운 개념을 키우려고 노력하는데 저는 뭐 정부에서 획기적으로 좀 관광 산업에 대한 어떤 그런 뭐 민간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좀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된다,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오늘 말씀 나누게 된 가장 큰 이유들 중에 하나도 거기에 있습니다. 사실 저 예전에 KDI에 재직하고 있을 때도 공부시켜 주시려고 그때 경주 부시장으로 계실 때는 코모도 호텔 직접 데리고 가서 아까 말씀 주셨던 프레지던트 보이죠. 박
이 그 숙소 여기가 이런 상징적인 거가 있고 관광이 경제적으로는 이런 의미가 있고 다 하나씩 설명해 주셨고 또 포항 또 부시장으로 재직하고 계셨을 때도 산업 테마가 또 관광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고로 같은 것도 그대로 있는 것도 보여주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제가 지금 관심 가지고 있는 게 뭔가 하면 네. 산업유산, 네. 인더스트리얼 헤리티지를 그대로 남아있는 게 대부분 경북입니다. 네. 구미에 가보시면 오은여상, 옛날 주경야독해서 섬유산업을 키웠던 제1호, 그것도 한일 차관 받아가지고 코롱 공장, 섬유 공장을 짓습니다. 그 일부 남아있고, 그 다음에 지금 문경에 가보시면 쌍용량에 예. 그것도 웅크라 유엔 자금 빌려가지고 네. 시멘트 산업을 처음 키웠던 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경시 소유로 부지도 이미 그 구입을 했기 때문에 문경 쌍용량에 다음에 포스코 1고르기 네. 그러니까 이 전체를 산업유산 루트를 관광 자원화뿐만 아니라 네.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등재를 하기 위한 작업도 하고 있고요. 독일은 제가 놀란 게 네. 독일뿐만 아니라 그 EU 전체가 예. 산업유산 관광 루트가 다 만들어져 있어요. EU 전체로요? 예, 예. 그래가지고 오. 책자로 해가지고 관광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관광이라는 게 좀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뭐 휴양 이런 것도 있지만 다양한 그런 과학사, 네. 그 지역의 산업사 네.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충분히 관광 자원이 되고 하니까 좀 다양하게 그런 그 볼거리라든지 그 역사거리도 지금 콘텐츠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처럼 지방에서는 준비가 되어 있는 컨텐츠 그리고 개발이 되어 있는 컨텐츠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저도 참 안타까운 게요. 여기는 뭐 공중파 방송이 아니니까 편하게 얘기해도 됩니다. 뭐 저희 안방이거든요. 이놈의 예비 타당성 조사가 너무 경제성에 포커스를 두다 보니까 지역에서 이게 그런 게 있잖아요. 투자를 해야 수요가 생기는 그런 면도 있는데 지금 당장 수요가 없는데 어떻게 투자를 하냐. 이런 소리 때문에. 제가 뭐 사실은 경북문화관광공사 대표 오기 전에 뭐 공직에 한 33년 있었잖아요. 예. 제가 하나를 건의한다고 하면 지금 보십시오. 어느 나라가 보면 지방에 다 좋은 호텔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정부에 건의되고 싶은 지방에 호텔 없는 시군에 호텔 짓는다면 50년 동안 부가세 면제시켜 주면 돼요. 취득세, 등록세 면제시켜 줘야 돼요. 예. 왜냐하면 그래야지 관광이 되는 거지. 그렇죠. 누가 수요가 떨어지는데 그 민간 기업이 투자를 하겠냐고.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시적이라도 이게 뭐 경기를 살리고 투자 유치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뭐 호텔이 없는 시군 같은 경우에는 네. 직접 정부가 나서서 호텔을 질 수 있도록 네. 뭐 호텔 짓는 데 보면 저는 사실은 대기업들이 박물관 미술관 지을 수 있도록 네. 획기적인 그런 유인책을 줘가지고 지방 정부의 어떤 그런 관광 서비스 문화 산업을 키우지 않으면 네. 다 수도권만 집중이 되는 거죠. 그렇죠. 제가 와보니까 오늘도 와보니까 좋은 건물 아주 랜드마크 건물도 들어오고 젊은 애들이 놀기도 좋고 또 문화 공연도 보고 가지만 내려가는 순간 없죠. 한강 이남에 내려가는 순간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예. 뭐 그런 것들을 지방 정부의 맞춤형 관광 산업에 대한 그런 그 법제적 개편이 없이는 더욱더 양극화가 심해진다. 관광 산업의 수도권, 비수도권. 그러면 서울에 많이 와본 사람이 또 서울에 오는 것보다 보니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서울, 제주 한 개 왔는데 네. 서울, 남도, 서울 뭐 저희들 부산 하고 우리가 요즘 뜨는 게 빌리지 투어거든요. 예. 마을 관광. 참, 이 아름다운 관광에 사실은 그 숲속이라든지 예. 바다 속에 그 주민들하고 같이 놀고 할 수 있는 그렇지만 그런 나름대로 제가 말하는 3D라고 합니다. 저는 3D. D. 예. D가 있어야 돼요. 뭐예요? 뭔지 압니까? B. B. 네. 비대. 비대. 그 다음에 BBQ 하우스. 예. 그 다음에 벙크베드. 벙크베드. 2층 침대. 아. 제가 이제 사실은 백두대간 우리 경상북도와 남한에 반이 있으니까 백두대간 외국 사람들 왔을 경우에 네. 백패킹 많이 한다고. 그렇죠. 가보면 이게 좀 시스템이 안 돼 있잖아요. 뭐 얼마면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경로당이나 마을 해관을 그런 시스템 잘 고쳐가지고 청년이 운영하도록 하면 예. 오히려 저도 그런 데 가자고 싶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 대화도 하고. 맞아요. 자, 근데 잠자리하고 네. 씻는 데는 좀 글로벌 스탠다드가 돼 있어야 돼요. 제가 보면. 그러고 그래서 하면은 비대. 지역별로 차별화된 어떤 그런 프로그램도 필요한데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또 우리 대표님이 또 많이 또 띄워주셔야죠. 예, 그리고 이번에 진짜 삼국통일 이후 최고의 행사를 하게 되셨는데 이때 또 경주를 비롯해서 우리 한국의 관광 네, 콘텐츠, 맞습니다. 경북의 관광 콘텐츠도 많이 알려주시고요. 천년전 서울, 천년전 경주라는 걸, 예. 신라문화라는 거를 예.
꼭 서울 특별 시민들이 많이 보시고 예. 경주에 많이 놀러 오시면 좋겠어요. 저도 조만간 한번 또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관광 컨텐츠에 어떻게 보면 큰 생각의 전환이 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런 자그마한 일들조차도 예전에 우리 70년대, 60년대 우리 선배들이 해온 걸로 근근히 유지되어 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한번 다시 이걸 거듭나게 만들 때가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또 가져봅니다. 혁신. 네, 혁신. 제가 마지막으로 그 이야기예요. 예. 신라가 왜 신라인지 아십니까? 그건 또 왜 그런가요? 신라가 이제 덕업일신의 신자, 네. 망나사방에 라자를 따서 신라라 했거든요. 예. 덕업일신이 뭔가 하면 이제 날로 덕을 쌓아 새로워진다. 그게 이노베이션. 아. 망나사방은 세계로 뻗어 나간다는 거예요. 예. 글로벌라이제이션. 아. 천년전에 이미 매일매일 혁신하고 국제화했기 때문에 그 천년을 간 겁니다. 그렇네요. 신라의 답이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느 분야든 특히 뭐 우리 관광 분야를 하자면 매일매일 새로운 콘텐츠로 혁신하면서 국제화를 통해서 우리 선조리 했던 어떤 그런 글로벌 정신을 새롭게 벚꽃 창신하는 것이 바로 우리 관광 산업의 새로운 나아갈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이 협업하는 네. 그런 시스템을 곧 좀 이렇게 잘 활성화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네. 오늘 방송 컨텐츠가 점점 꺼져만 가는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단초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이렇게 지역에서 올라와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도 근간 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